1970년대 12살 소년이 밤에 몰래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배움을 위해 어디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한 소년이 어떻게 인생의 별이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장 비오는 밤길을 달리는 소년. 1970년 가을, 경남 진해에 비 내리는 흙길. 밤 8시가 넘어서야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12살. 그의 발에는 뒤축이 다 닳아서 발가락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해진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어요.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진흙길을 조심스럽게 달려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철수의 손에는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보리밥 주먹밥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차가운 밥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다른 손에는 낡은 보자기로 싼 짐이 들려 있었죠. 책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대신 어머니가 주신 낡은 보자기에 공책 한 권과 연필 꽁다리 몇 개를 정성스럽게 싸서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으면 안 되거든요. 야간 학교는 정확히 8시 30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수업을 들을 수 없었어요. 1970년 경남 진해. 낮에는 리어카를 끌며 짐꾼 일을 하던 소년이 밤에는 국민학교 1학년이 되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글자를 배울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언젠가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차가웠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멀리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처럼 보였어요. 교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구 불빛이 비를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8시 25분쯤 되었을 거라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수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밤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2장 아버지의 거센 반대와 어머니의 사랑. 그날 새벽 5시, 철수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박만복이 철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였어요. 공사장에 나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에 철수의 보자기를 뒤져보다가 공책과 연필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뭐야? 이놈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는 사치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서 무슨 공부야? 네가 벌어야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버지는 40대 후반이었지만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장에서 일해도 간신히 하루 세 끼만 때울 수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냥... 닥쳐. 글자 배워서 뭐 할 거야? 리역 하나 열심히 끌어. 그게 네 팔자고 네 운명이야.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철수의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자들이 하나씩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철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대들 수는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철수가 리어카를 끌어벌어오는 하루 300원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 돈으로 쌀을 조금이라도 사서 보리밥에 섞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보가, 그렇게 말하지 마요.
어머니 이옥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애가 공부에 정신 팔리면 누가 돈 벌어와? 우리가 굶어 죽어? 아버지의 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터로 나간 후 어머니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철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앞치마 주머니에서 연필 꽁다리 하나를 꺼내 철수의 손에 살며시 쥐어줬어요. 철수야, 포기하지 마. 엄마가 몰래 아껴둔 거야. 어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지만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팔이를 해서 번 돈으로 몰래 연필을 사둔 거였어요. 엄마.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철수가 글자 배우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막겠니? 아버지 몰래 조심해서 해. 그날부터 철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장. 야간학교의 첫 만남과 새로운 세상. 저녁 8시 30분,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야간학교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은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책상들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의자도 다리가 흔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천장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어서 교실 전체를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시멘트였는데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유리가 깨진 곳을 신문지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운동장에서 바람에 날려온 모래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소중했습니다. 처음 보는 칠판, 처음 만져보는 분필, 처음 앉아보는 책상.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최선이라는 20대 후반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낮에는 읍내 정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이렇게 야간학교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낡아 보였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자상했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저는 최선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글자를 배우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왜 공부하러 왔는지 한 명씩 말해보세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자예요. 우리 엄마가 글을 몰라서 편지가 와도 못 읽어요. 저라도 배워서 엄마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만우예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숫자를 모르면 자꾸 욕먹어요. 계산도 틀리고. 아이들은 하나씩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해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철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예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공부하러 왔는지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철수는 그냥 선생님이 분필을 잡은 손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철수는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떨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괜찮아요, 철수야. 천천히 생각해봐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철수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교실에는 철수를 포함해서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어요. 철수처럼 12살인 아이도 있고 16살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4장. 따뜻한 도시락 나눔과 우정의 시작.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벽돌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던 13살 소년 만우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우의 손을 보니 정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어요.
어른들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철수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만우가 자신의 도시락을 열어서 절반을 떼어내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치 2조각과 보리밥 반 토막이었죠. 괜찮아, 나는 이미 있어. 철수가 사양했지만 만우는 강제로 철수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우리끼리 뭘 그래? 같이 먹어야 맛있지. 철수는 고마운 마음에 그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친구가 나누어준 따뜻한 마음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낮에 동생들을 돌본다고 했던 소녀 순자도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순자는 11살인데도 벌써 어른 같은 모습이었어요. 철수야, 너는 낮에 뭐해? 리어카 끌어. 시장에서. 힘들겠다. 나는 동생들 밥 해주고 돌봐주고 그래. 아이들은 서로의 힘든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어른들처럼 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오늘은 몇 시간 일했어? 만우가 물어봤습니다. 8시간 정도. 너는? 나는 10시간. 벽돌이 무거워서 허리가 아파. 그래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서 글자 배우잖아. 나중에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거야. 순자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자. 만우의 말에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갈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5장. 비 오는 날의 따뜻한 교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가을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어요. 낮에 리어카 일이 늦게 끝났거든요. 비를 맞으며 학교로 향하는데 지늘길에서 고무신이 빠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무신을 찾느라 헤매다 보니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수업을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겨우 고무신을 찾아 신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완전히 흙탕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은 흙투성이였고 옷도 비에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놀리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철수야. 선생님 최선희가 철수를 보더니 얼른 달려왔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 얼른 이리 와. 선생님은 철수의 젖은 옷을 벗겨주고 교실 뒤편에 있는 작은 난로 앞에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여분의 수건으로 철수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감기 걸리겠어.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은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컵 따라서 철수에게 건네줬습니다. 조심해서 마셔. 뜨거워. 철수는 그 보리차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거든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몸도 녹고 마음도 따스해졌습니다. 그날 밤 배운 것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난로 주위에는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들이 데워지고 있었어요. 김치 냄새와 보리밥 냄새가 교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만우가 자신의 도시락을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철수야, 이것도 먹어. 따뜻하게 데워졌어. 순자도 자신의 김치 한 조각을 철수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철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학교라는 것을.
글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시락도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비가 와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날이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모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6장. 가족 갈등의 폭발과 절망의 순간. 2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철수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철수가 몰래 감춰둔 공책과 연필들을 모두 찾아낸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는 철수의 소중한 공부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내가 몇 번 말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아버지, 저는... 입 다물어. 이것 좀 봐. 공책에다 글씨를 써놨어. 아버지는 철수가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자들을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수의 글씨가 제법 예뻐져 있었거든요. 이런 걸 하고 있을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와. 우리가 굶어 죽는다. 아버지는 철수의 공책들을 하나씩 집어서 찢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자들이 하나하나 바닥에 흩어졌어요. 안 돼요. 제발. 철수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글자를 배우고 싶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별처럼 빛나고 싶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간절한 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별처럼 빛나긴. 내 주제도 모르고. 가난한 놈이 무슨 꿈이야. 아버지가 손을 들어 철수를 때리려고 했을 때 어머니 이옥분이 철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네가 애를 이렇게 버려놓으니까 이 꼴이지. 버려놓기는요. 철수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왜 막아요? 부모님의 싸움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철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찢어진 공책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쓴 소중한 글자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마저 짓밟혀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자신은 평생 리역 하나 끌며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친구들과 나눈 도시락, 처음 써본 글자의 기쁨.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장. 첫 번째 졸업식의 감동과 희망의 편지. 6개월이 흘러 야간학교의 첫 번째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교실은 평소와 다르게 꾸며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산에서 꺾어온 조그만 꽃다발 몇 개가 칠판 아래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평소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도 어머니가 빨아준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비록 낡고 기운 옷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최선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던 여러분이 이제는 간단한 글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씩에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만호가 먼저 편지를 받았어요. 만호야, 벽돌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이 아픈데도 매일 빠지지 않고 와서 고마웠어. 네가 쓴 글씨가 점점 예뻐지는 걸 보면서 선생님도 기뻤단다. 순자의 차례였습니다. 순자야,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든데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와줘서 고마웠어. 네가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자랑스럽구나. 드디어 철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써준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야, 네가 매일 밤 비를 맞으며 학교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힘든 일을 하느라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너를 보며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너는 분명히 별처럼 빛날 거야. 꼭 기억해. 밤에 피는 별이 가장 밝다고 했잖니?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소중한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오늘로 첫 번째 과정이 끝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밤에 피는 별이 가장 밝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을 찾아온 별들이에요. 교실 안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우리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자. 만호가 말했습니다. 응, 2단계 과정도 같이 들어.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날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철수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에 피는 별이 가장 밝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별이 되겠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8장. 별이 된 소년의 50년 후. 2020년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 50년이 흐른 지금 한 할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제 62세가 된 그는 교육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야간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배움의 씨앗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쓴 교육 관련 저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책의 제목은 밤을 밝힌 분필이었습니다. 철수는 50년 전 최선희 선생님이 써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너는 분명히 별처럼 빛날 거야. 철수는 그 구절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철수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간 학교를 마친 후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모두 독학으로 통과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몇 년을 더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25세에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고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신처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대학원을 거쳐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지금은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철수는 야간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 따뜻하게 품어준 최선희 선생님, 그리고 몰래 연필을 쥐어주던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까지. 만우는 나중에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고 순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모두 자신만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처럼 꿈을 품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야간 학교의 그 작은 전구 불빛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철수가 쓰고 있는 원고의 첫 문장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야간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15명의 아이들과 최선희 선생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배움이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줄은. 철수는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가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철수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작은 촛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피는 별이 가장 밝습니다. 철수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별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1970년 진해의 작은 야간학교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50년이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